자, 이번 시간에는 상호 유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그림 상황을 보면요. 자, 1차 코일에 이렇게 직류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스위치를 이렇게 닫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솔레노이드에 의해 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공간에 이 1차 코일에 만드는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2차 코일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럼 원래 2차 코일은요, 1차 코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1차 코일이 만든 자기장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자기장이 변하면요, 요 자체에서도요, 원래 어떻습니까? 자기는 원래 자기장이 자기력 선속이 없었는데 1차 코일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통과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자기가 통과하는 방향과 원래 이제 만들어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요, 2차 코일에서도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상호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호라는 건요, 뮤추얼이라는 말이에요. 뮤추얼은 상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상호 유도라는 건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은 1차 코일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 선속의 변화가 만들어지겠죠. 그 변화가 2차 코일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 1차 코일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자기 선속을 없애려고 자기도 뭔가를 만든다, 유도한다,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값을 알려고 하면요,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는데요. 1차 코일에만 이렇게 전류를 흘려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1차 코일에서 유도되는 이제 자기 선속을요, 파이1이라고 할 거고 2차 코일은 파이2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문 횟수를 N1, N2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요걸 똑같은 말을 두 번 써놨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일단은요, V2라는 건요, 2차 코일에 이제 유도되는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유도 기전력은요, 어떻게 되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랑 똑같습니다. 자, N2, 자기 가문 횟수랑요, 자기가 이제 자기 선속이 유도되는 거, 그 정도를 시간 변화율로 나눈 겁니다. 근데요, 이 값이 뭐에 비례하냐면요, 전류의 시간 변화율이랑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1차 코일에서 전류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전류의 변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상황에서는요, 똑같습니다. 2차 코일이 1차 코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1차 코일이 2차 코일에 영향 미치는 거랑 동일합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N1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기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dφ, dt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여기 phi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만들어진 자기장,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이렇게 이제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 상수를 보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V2가요, 요 값에 비례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상수를 하나 쓰고요, 요 마이너스는 이거 렌츠의 법칙 때문에 왔죠. 그래서 요 m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얘 단위는 헨리라고 합니다. 헨리라는 아저씨가 요 현상을 제일 먼저 관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요 식에서 좀 유의해야 될 건 이렇습니다. 2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할 거면요, 1번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1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2번의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상황은요, 완전히 이제 대칭적이기 때문에 요 상호 유도 계수는 이렇게 같습니다. 동일한 m값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상호 유도 계수를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데요, 단위는 헨리라고 하고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1초 동안에 1A의 비율로 전류가 변화해서 1V의 유도 기전력이 유도될 때 상호 인덕턴스를 1헨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상호 유도를요, 이제 극단적으로 쓰는 상황이 이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요, 쉽게 얘기해서요, 인풋으로 이제 들어간 전압을요, 아웃풋을 이렇게 나올 때는요, 다른 값으로 변화시켜주는 값이에요. 근데 이렇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심에다가 1차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으면요. 1차 코일에 보통은 교류 전원을 이렇게 줍니다. 교류 전원을 이렇게 주면요. 여기서 자기장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러면은 그 자기장이 이제 철을 심을 통해 가지고요. 철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돼 가지고 얘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코일에 상호유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뭔가가 전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변압기 내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1차 코일에 이제 공급되는 전압 V1이 있을 거고 2차 코일에 아웃풋되는 전압 V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전류 I1, 2차 코일의 전류 I2 이렇게 있으면요.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이 이제 전력이 될 거고 P1은 V1, I1이 될 거고요. 요 두 개 값을 곱한 게 P2는 V2, I2가 될 건데요. P1과 P2가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전력 손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철심이라는 강자성체를 사용해 가지고요. 1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기선속이요. 손실 없이 2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phi1과 phi2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변압기에 대한 특성을 탐구를 해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1차 코일에 이제 적용되는 패러데이 법칙이 있을 거고요. 2차 코일에 대해서 적용되는 패러데이 법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적용되는 현상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2차 코일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일단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 값들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 크기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phi1과 phi2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d phi dt 값이요. 요 두 개의 상황이 같겠죠. 그렇게 되면요. 이 식을요. d phi d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요거를 n1 그 다음에 얘를 n2 이런 식으로 되면요. 요런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요. 아웃풋에 대한 값 v2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v1에다가 이러한 팩터를 곱해주는데요. 자, 지금 문제 상황에서 이렇습니다. n2가요. n1보다 훨씬 더 큽니다. n1보다 n2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n2 값이 분자에 가 있으니까요. 얘는요.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변압기를 세팅을 해 놓으면요. 얘는요. 승합이 되는 겁니다. 전압을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요 식을요. 전력에 대한 식으로 하면요. 이 전류 관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요 식까지만 거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를요. 2차 코일을 더 많이 감아줘 버리면요. 승합이 되고요. 2차 코일을 1차 코일보다 조금만 감아주면요. 승합이 아니고 감압, 전압을 낮춰주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핸드폰 충전기가 220V인데요. 핸드폰은 5V로 해야 되니까 얘는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을 조금 더 적게 감아야 되겠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상호유도에서요. 가장 중요한 활용추는요. 무선 충전입니다. 무선 충전. 자, 지금 보시면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풋 전원이 들어가면요. 여기에서 이제 교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럼 핸드폰에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커브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있는데 그 코일이요. 자기장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류로 바꿔서 핸드폰 배터리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무선 충전기를 이제 사실 때는 이제 이 제품은 이제 트리플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코일이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핸드폰에 놓는 위치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 전동 칫솔입니다. 전동 칫솔인데요. 전동 칫솔을 이제 충전할 때요. USB를 그냥 꽂는 게 아니고요. 요 필립스 이제 제품인데 요 이제 핸들을요. 여기다 그대로 꽂아주면요.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코일이 있고 이제 전동 칫솔 핸들에도 코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 무선으로 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유도가요.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쓰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호 유도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